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 혈관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땅속의 붉은 피라고 불리는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트를요, 칼로 잘라 보시거나 이렇게 단면 만져보신 적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붉은색 물이 묻어 나오는데요. 우리 몸속 혈관을 흐르는 피만큼이나 붉은색을 띠는 이 비트가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채소예요. 비트는요,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인데요. 이 잎부분은 근대를 닮았고 뿌리 부분은 순무를 닮아서 적색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대 유럽에서부터 이 비트를 약용채소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히포크라테스는 상처가 난데 비트 잎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기에 땅속의 붉은 피라고 불리면서 고대부터 사용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비트의 효능과 먹는 법, 그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점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혈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혈관이라는 것은 혈액이 흘러가는 아주 긴 관이죠. 물이 지나가는 호스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혈관의 전체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의 2바퀴 반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긴 길이 막히지 않도록 혈관에는 미세한 장치가 숨겨져 있는데요. 혈관 안쪽을 감싸고 있는 내피가 있어요. 여기서 산화질소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비아그라 아시죠? 비아그라는 원래 이러한 산화질소의 작용을 응용해서 협심증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약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혈관 내피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 운동성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다행히도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고, 또 음식 중에서도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비트구나. 눈치채셨죠? 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대사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에 난 그 상처를 치료하고 또 혈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트는 혈관에 보약이 되는 대표적인 채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비트가 고혈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4주간 비트 주스 한 잔, 한 250ml를 매일 먹게 했더니 대부분 혈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내피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맥이 딱딱한 강직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요, 비트 위약 실험을 진행했을 때 비트 주스를 마실 경우에 6시간의 혈압이 한 4에서 5mm 머큐리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고요. 비트는 혈압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질산염, 칼륨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그리고 뇌혈관이 늘어지는 뇌동맥류 환자분들, 목에 있는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동맥 협착증, 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즐겨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트의 두 번째 효능은요, 빈혈 예방인데요. 혈관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액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땅속의 붉은 피라고 불릴만 하다 싶은데요. 비트에는 엽산, 철분이 풍부해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고, 철분이 그냥 흡수되지가 않죠. 철분이 흡수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C가 필요한데요. 비트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면서 철분제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께도 좋아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이번에는 비트를 한번 잘라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는데,
비트만의 독특한 붉은색 보이시죠? 밑에 제가 깔고 있던 휴지인데 거의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 자주색 보라색 색소 성분을 베타인이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노화의 주된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세포를 공격해서 피부를 늙게 하고 또 내장기관의 조직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비트를 즐겨 하면은 염증을 예방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는 해독작용이 탁월한 채소예요. 한의학에서도 비트를요, 첨채라는 한약명으로 부르고 성질이 서늘해서 열을 내리고 어혈을 풀어주는 해독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원래는 우리 몸의 간에서 대부분 생성되는 해독 효소이고 얼굴을 밝고 화사하게 만드는 미백 효과로도 알려져 있죠. 비트는 양리학적으로는 간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해독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비트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200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요, 비트의 혈관 보약이 되는 아까 그 질산염의 경우에 100도에서 약 한 20분간 가열했을 때 3.5에서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비트를 생으로 씹어 먹어 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에 그 특유의 아린 맛이 있고요. 또 소화 흡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비트 또한 여러분 시금치처럼 옥살레이트, 즉 수산염 함량이 높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수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 미네랄과 결합을 해서 결석을 구성하는 수산칼슘이 되기 때문에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시금치에는 100g당 약 0.97g으로 수산염이 들어있어서 함량이 가장 높고요. 비트는 100g당 0.61g의 수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금치를 어떻게 먹죠?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그 물 버리고 먹죠. 생 시금치의 수산염이 1000mg이었다면 1분 데친 후에는 754, 그리고 5분 데쳤을 때는 550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트 속의 수산염을 일정 부분 제거하려면 시금치처럼 물에 한번 데치고 삶아서 그 물은 버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비트는 사실 ABC 주스, 애플, 비트, 캐럿, 즉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가 해독에 좋다고 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집에서 비트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꾸준히 먹었을 때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쳐서 그 물 버리고 드셔야 하고요. 저도 여름철에는 비트를 활용해서 ABC 주스를 만들어 먹긴 하는데 ABC 주스를 만드는 저만의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면, 자, 사과, 비트, 당근을 깨끗하게 씻고요. 비트는 물에 한번 데쳐줍니다. 그리고 그 물 버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비율을 1대 한 4분의 1 그리고 1로 준비를 하는데, 간혹 당근을 먹으면 카로틴이 체내에 쌓여서 피부가 노랗게 되는 카로틴 혈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근은 한 개가 아니라 그냥 반 개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믹서기에 준비한 재료 그리고 물을 넣고 갈아주는데, 자, 여기에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은 올리브 오일 1티스푼까지 넣어주시면 당근의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모두 놓치지 않고 오롯이 다 섭취할 수가 있는 완벽한 주스가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서 이 채소 과일에 가진 섬유질까지 모두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소화력이 약하거나 좀 속이 좀 쓰리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그냥 건더기 버리고 즙만 짜서 드시는 것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비트는요, 양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씻지 말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싸서
비닐팩 공기를 최대한 뺀 다음에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이 기간 이상 장기간 보관하시려면은 비트를 한 15분 이내로 찐 다음에 손질을 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비트 섭취 시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비트 한 개 기준으로 이게 지금 500g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4분의 1 분량, 그러니까 한 120에서 130g 넘기지 않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주스로 드실 경우에도 하루 한 컵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내가 결석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비트를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저혈압인 분들도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를 과도하게 섭취한다, 그런 경우에 소변에서 갑자기 붉은 빛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비트 유리아라고 해요. 간혹 비트를 드시고 소변색이 붉어져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비트 섭취를 중단을 하면 사라지는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 빈혈, 피부노화, 혈액이 탁한 분들이 즐겨 하시면 약이 되는 채소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비트 주스 만들어 먹는 방법, 그리고 주의점까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나래의 식지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을 길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댓글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 아래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식지상담소 메일로 사연을 받고 있어요.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일요일 저녁 10시에 업로드되는 식지상담소에서는 맞춤 코칭으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